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각 당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이번 대선을 마치 자기 선거처럼 치열하게 뛰고 있습니다. 누가 활약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주 도심에 추진되던 외국인 카지노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 개정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패소하자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첫날인 어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본투표를 능가하는 기현상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내 154개 사전투표소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직장인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 직장 주변에서 투표를 했고 손자의 부축을 받아 투표하는 어르신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꿈꾸는 부모는 생후 5개월 된 아기와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국민으로서 투표는 굉장히 소중한 권리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아기한테도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제 이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12.3 비상계엄 이후 불멸의 시간을 보내던 시민들은 기다렸다는 듯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투표에 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주요 정당들은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청주를 방문해 율량 사천동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으로 역사의 길을 바로 잡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투표에 반영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선대위원장 상당수가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지,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왔는지 그것을 잘 국민들이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은 18.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7.61%와 비교하면 1.14%포인트 높습니다. 사전투표 마감인 오늘 오후 6시까지 40%를 넘어 본투표를 능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를 CCTV로 공개해 충청북도 선관위 앞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선거사무원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천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방식이 부정선거라고 소란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대선을 자기 선거처럼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 이후 내년 이맘때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인데요. 이 소속 정당이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가 걸려있는 데다 또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 더욱 열심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각 당 충북 선대위의 유세를 빠짐없이 채우는 주축은 도의원과 시군 의원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입니다. 김영환 현 지사가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대항마를 선대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둔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충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저로서는 최대 고민이고 또 연구 과제이긴 하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도종환 전 장관까지 소위 친문, 친명 없이 충북 곳곳을 다니게 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영입된 신용환 교수는 유튜브를 통한 고공전에 투입됐고
현직 단체장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송기섭 진천 군수는 투표 참여 동료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선을 채워 다음에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국민의힘 소속 조기령 충주시장도 최근 SNS를 통해 꾸준히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범석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의 차출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박완희 청주시 의원, 김형근 전 갓산전공사 사장, 허창원 전 청주시장 경선 후보 등이 유세 현장과 조직 관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무주 공산이 될 충주시장 선거에는 민주당의 노승일, 맹정섭, 김경욱, 박지우, 국민의힘 정용근, 김상규 등 무게 있는 유력 주자들이 유세를 주도하며 선거전을 달구고 있습니다. 현직 도의원이나 시군 의원 또 그들에게 도전장을 낼 후보군의 경쟁은 더욱 뜨겁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장 오래 유세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전초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마련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도의원님들이나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선도 내 선거처럼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소리 없는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부동층이 많은 충북을 방문해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반 충주체육관 시계탑 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충북 유세에 나서고 내일 오후에는 청주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후 1시 반 충주 현대타운 젊음의 거리를 찾아 집중 유세를 벌인 뒤 제천으로 이동합니다. 두 대선 후보가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유권자들의 결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청주의 한 호텔이 외국인 카지노 유치를 위해서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학교 주변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데다 이렇게 행정 절차까지 가로막히면서 카지노 유치가 결국 무산됐는데요. 호텔 측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카지노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를 위해 호텔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호텔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호텔이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며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청주시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낸 건데 법원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며 기각도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학교 인근에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원고 측이 행정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청주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자 호텔 측이 반발해 법적 공방이 시작됐는데 그 사이 교육환경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과 학부모 동의 없이는 카지노를 입점할 수 없도록 가능성이 아예 차단됐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카지노를 유치하려면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점을 못하게 된 겁니다. 법률안이 개정이 통과되면서 좀 확실하게 동력을 좀 사업주가 잃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용도 변경 승인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불승인이 명확하게.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주변에 7개의 학교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사행성 조장과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호텔 측은 이번 판결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항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고 카지노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송재봉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교량 상판 처짐 등 안전 문제로 지난 2012년부터 사용이 중단됐던 제천의 옛 청풍교를 재사용하기 위해 오늘 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8월까지 20억 원을 들여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옛 청풍교의 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당초 철거 계획이었던 옛 청풍교에 대해 자연 환경을 살린 문화복합공간으로 재사용할 가치가 있다며 보수 이후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래 군인과 교도관 사칭에 이어 최근에는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예약부도도 잇따랐는데요. 노쇼와 관련해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대형 호텔 직원을 사칭하는 예약부도 사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오수정 씨. 지난 26일 9명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방 3개를 예약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도내 유명 기업의 박지훈 대리라고 소개한 남성. 잠시 후 다시 온 전화에서는 외국에서 온 손님을 접대하기로 했다며 고급 양주를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주류업체를 통하면 한 병당 300만 원 할인을 받아 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주를 대신 사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걸 구매하시게 되면은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에 저희한테 부른 금액인 딱 1,100만 원 적어주시면은 차액 더 얹어드려가지고 전부 현금으로 처리해서 드리도록 하자고 하셨거든요. 소개를 받은 주류업체는 일부라도 먼저 입금을 해달라며 재촉까지 했습니다. 60%만 결제하시면 제가 출고해드릴게요. 450만 넣어주시면 제가 그 출고해드리고 제품 받으시면 31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부담스러워 오 씨가 요청을 거절하자 갑자기 골프 예약은 취소됐습니다. 오 씨는 그제야 최근 번지고 있는 예약부도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00만 원이 사실 우리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했으면 너무 진짜 억울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조금은 부들부들했죠. 취재 결과 해당 기업에는 박지훈이라는 직원이 없었고 명함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경찰에 접수된 예약부도 사기는 31건. 전국적으로는 최근 1년 사이 5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예약부도 사기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예약부도 사기가 국내외에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이용한 조직 범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청주의 한 공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상습 윷놀이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중앙공원에서 매일 낮 시간대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벌인 50대에서 70대 남성 5명을 도박과 도박 개장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운영자를 비롯해 판돈 수거와 분배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고 참가자들에게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쫓아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등 모두 45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이틀 연속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까이 의림지를 비롯한 제천과 충주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와 함께 2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제는 단양 지역에 우박이 집중되면서 수박 7헥타르와 사과 4헥타르,
곤드레 3헥타르 등 19헥타르 규모의 농경지 피해가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주 주덕읍에서도 20개 농가 5헥타르에서 피해가 접수됐고 음성에서도 우박 피해가 났습니다. 각 시군은 현장 확인과 정밀 조사를 벌인 뒤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북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그제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농가 2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돼 결국 제천에서도 첫 과수화상병이 발병했습니다. 또 충주 주덕과 노은, 음성, 금왕과 삼성 등 농가 4곳에서도 과수화상병이 추가 발생해 매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12일 충주시 용탄동을 시작으로 6개 시군 22곳에서 7.52헥타르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가 대형 유통시설 입점에 관한 균형 있는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는 대형 유통시설 입점을 두고 기존 상권을 우려하는 반대 측과 편의를 우선하는 상반된 입장이 상존한다며 일부의 주장이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충북 이태문 사장은 앞선 관련 보도에서도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공론의 장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에서 지역화폐 교차 사용을 시행 중인 음성군과 진천군이 교차 사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조병욱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는 오는 7월부터 기존 충북 혁신도시뿐 아니라 맹동면과 덕산읍 지역까지 행정구역 구분 없이 두 지역 화폐를 교차 사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 소재 사업장은 음성과 진천 지역 화폐 모바일 앱에서 7월부터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역대 사격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IBK 기업은행 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21개 팀 3,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다음 달 4일까지 1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는 2026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꿈나무 선수 선발전도 함께 치러집니다. 특히 사격 꿈나무 육성을 위해 기업은행이 참가비 전액을 지원했고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